반갑습니다. 3월 2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을 시청해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셨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내일 NBA 총 11가지 경기가 굉장히 많은 날인데, 오늘 조금 열심히 제가 분석 준비했어요. 11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요.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가입들 많이 해주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또 관심 참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고요. 제가 휴방할 때도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탑4에 대한 경기들 항상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멘트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분석표 업로드 본이었죠. 참고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총 11가지 경기 분석 멘트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저의 멘트가 사실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분석과 저의 분석을 조금 맞춰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다들 화이팅 하시고, 연휴 하루 남았는데 다들 즐거운 연휴들 되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뉴욕과 샌안토니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욕, 샌안토니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강팀 대 강팀의 매치업입니다. 둘 다 강팀인데, 샌안토니오가 이번 시즌 43승을, 뉴욕이 이번 시즌 38승을 각각 적립 중인 그런 강팀들이고요. 특히나 원정팀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 장줄이 되게 길어지고 있어요. 몇 연승이죠, 최근에? 11연승까지 장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22득점에다가 실점이 107.2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플러스 14.8이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기간 리그 전체 2위를 기록할 만큼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굉장히 자리가 잘 잡히고 있다. 특히나 샌안토니오의 조금 약점으로 분류가 됐었던 원정 경기에서의 야투, 특히나 외곽에서의 야투가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야투 감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 뉴욕 같은 경우에도 3점이 조금 터지는 팀들을 만났을 때는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구간이 존재하다 보니까 샌안토니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여전히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홈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미러키 원정을 떠나서 127대 98, 29점 차 승리를 가져왔었거든요. 뉴욕도 사실 최근에 스팟업 자원들이 조금 부진하면서 이제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미러키전에서 아누노비가 24득점, 야투 80%, 브리지스도 10득점, 야투 62.5% 기록하면서 스팟업 자원들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내일 홈발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뉴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순수 야투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샌안토니오가 주도하는 빠른 템포의 경기에다가 양 팀 다 실책 없이 포지션이 마무리가 되는데 야투 에버리지까지 조금 따라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22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8.5 오바 가능성 언급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이랑 클리블랜드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신조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었냐면은 아마도 클리블랜드 승리라든지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실 지금 브루클린이 15승 팀이고 클리블랜드가 37승 팀 간에 간극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사실 원정팀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백코트 뎁스와 밸류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미첼이 지금 빠져 있고요. 하든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 골절이 있죠, 최근에. 그래서 하든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부상과 부진 이게 좀 겹쳐지는 구간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1번으로 지금 띄워줄 수 있는 자원이 누가 있냐면은 슈로더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크레이크 포터 요 정도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슈로더라든지 크레이크 포터가 온보이 상황에서의 마무리가 조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클리블랜드의 전체적인 이런 공격 밸런스라든지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 공간을 조금 넓게 쓰는 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사실 뭐 모블리라든지 앨런 같은 밸류 높은 4번, 5번이 있기는 하지만 얘들을 살려주는 플레이가 잘 안 되고 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선 홈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죠? 사실 득점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경기당 득점이 107.03 득점.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9.4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최근 5경기 득점 지원은 105득점씩. 잘 안 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이 클리블랜드의 얇아져 있는 백코트에서의 뎁스와 밸류, 최근에 경기력까지 감안해 봤을 때 수만이님 추천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클리블랜드가 야투가 좀 안 터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요. 템포 자체는 브루클린이 주도하는 굉장히 다운 템포.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시카고 밀워키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홈팀 시카고가 지금 연패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몇 연패냐면은 11연패거든요. 그리고 시카고의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경기당 득점이 104.2득점, 실점이 118.60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다? 마이너스 14.4입니다. 동일기간 리그 전체 29위. 사실 시카고가 연패 장출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더 큰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두 자릿수 이상 비벼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경기가 조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에서는 사실 조금 많은 파일을 가져가는 뭐 기디라든지 섹스턴이라든지 부제리스라든지 팀 전체적인 야투 감각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수비 코트에서는 낮은 에너지 레벨, 높지 않은 컨택 능력,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지금 무너져 있다. 특히나 이 시카고가 3점 허용률도 되게 높거든요. 3점 허용률이 이번 시즌 몇 퍼센트냐면은 37.4%, 리그 전체 29위 수준.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미러키입니다. 직접 홈에서 뉴욕을 만나서 경기를 지고 오기는 했지만 최근 5게임에서 3승을 추가하고 있고요.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외곽에서의 야투 지원.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와 높은 성공률, 최근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2점 라인 야투라든지 자유투 라인 야투 역시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순수 야투 대결로 넘어갔을 때, 진행이 됐을 때 할 말이 조금 많은 쪽은 저는 미러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고 외곽에서의 수비가 안 되는 시카고보다는 미러키가 사실 승리를 가져가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가져가는 쪽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건 종합해 봤을 때 미러키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해 드릴게요. 시카고가 지금 11연패를 끊어낼 만한 근거가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덴버와 미네소타 볼게요. 덴버, 미네소타. 자, 서부 상위권 두 팀의 맞대결이죠. 지금 양 팀이 승률이 똑같거든요. 37승 23패, 37승 23패.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이기게 되는 팀은 3위 휴스턴과 이제 동률을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자,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원정팀 미네소타가 랜들이 지금 GTD에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랜들이 등 부상 이슈로 결장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메디컬 리포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랜들이 이번 시즌 해주고 있는 게 정말 많은데, 팀에서 가장 에이패스 개수가 많은 선수가 랜들이고요. 온볼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 조금 스페이싱에 대한 능력, 코트를 조금 넓게 쓰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랜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격에 대한 퀄리티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은 덴버입니다. 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키치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존재하고요. 사실 덴버가 미네소타를 만났을 때 항상 조금 강했었는데 이 고베어와 요키치의 매치업에 있어서는 요키치가 항상 고베어 상대로 많은 득점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덴버가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스팟업 자원들 역시도 야투가 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순수 화력 대결로 들어갔을 때 덴버의 화력을 미네소타가 랜들 없이 원정에서 떨어지는 야투 기대 값으로 비벼줄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난이도가 조금 많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덴버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미네소타가 생각보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인디애나 멤피스 보겠습니다. 자, 인디애나 멤피스 볼게요. 자, 홈팀 인디애나가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최근 연패가 조금 길어지고 있거든요. 5연패 장출. 가장 아쉬운 점은 핵심 코어들이 많이 좀 빠져 있어요. 할리버튼 시즌 아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주바치라든지 네스미스 빠져 있고요. 내일 경기에서도 뭐 시아캄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마드라든지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디애나라는 팀 자체가 홈에서는 야투가 조금 터져주는 팀인데 최근에는 홈에서도 야투가 터지지 않고 있다. 야투에 대한 지원이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라는 점이 사실 가장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였죠. 수비가 강하지 않은 샬럿을 만나서도 109득점에 그치는 모습.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아쉽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멤피스입니다.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 운영을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좀 스몰 라인업 위주로 가져가거든요. 스몰로 가져가면서 기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야투 에버리지를 조금 챙겨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는 않지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라는 리스크도 조금 명확한 편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인디애나가 순수 슛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죽어 있는 상황에서 멤피스의 화력 대비했을 때 조금 따라가 줄 수 있는 앞서 나갈 수 있는 야투 기대값이 나와줄 수 있겠느냐. 사실 요거를 좀 장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멤피스의 승리 가능성 정도? 근데 좀 어렵습니다, 이거. 난이도가 좀 높아 보여요.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애틀란타 포틀랜드 경기 보겠습니다. 애틀포트. 자, 이 매치업은 좀 애틀란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애틀란타가 뭐 제일런 존슨이라든지 알렉산더 워커가 100%의 컨디션이 아니고 직전 경기에서 결장도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친구들 대신에 리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쿠민가가 들어왔을 때 경기력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쿠민가 같은 경우에는 골스에서 애틀란타로 이적한 이후에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애틀란타의 가장 큰 강점은 공격 코트에서의 높은 집중력, 높은 에너지 레벨. 그래서 사실 최근에 야투가 그렇게 잘 터져주는 구간은 아니지만서도 이런 세컨 찬스,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여러 번의 공격 기회를 가져가고 있다. 근데 사실 원정팀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제공권 확보적인 부분에서 박스아웃적인 부분에서 조금 약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컨 찬스 계속 내어주고 상대에게 쉬운 찬스를 계속 내어주다 보니까 시점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실책이죠. 뭐 주루라든지 핸더슨이라든지 복귀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무리한 플레이, 말도 안 되는 턴오버 이런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근데 사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높은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뺏는 수비 이런 게 또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양 팀 다 최근에 야투가 잘 터져주지 않는 구간은 동일하지만 애틀란타가 세컨 찬스라든지 아니면 상대 실책 유도한 이후에 뭐 트랜지션 공격이라든지 조금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면서 야투로 조금 눌러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기를 좀 예측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애틀란타 승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랑 디트로이트 경기 볼게요. 올랜도, 디트로이트.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은 두 팀의 맞대결이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홈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큰 강점이 뭐죠?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 저는 디펜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 올랜도는 경기당 평균 실점이 114.59 실점, 리그 전체 12위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디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도 113.7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3위 팀이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107.6 실점까지 줄어드는 추세. 뭐 팀 전체적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대인 방어 능력이라든지 최근에는 스위치 상황에서도 이제 수비력이 유지가 되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홈에서는 조금 더 높은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조금 더 높은 집중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있죠. 반면에 원정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오클이라든지 클브를 잡아내면서 연승을 만들어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뭐다? 약간 스페이싱에 의한 득점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커닝햄과 두렌 활용한 투맨 게임 위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라든지 성공률 자체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커닝햄과 두렌의 투맨 게임 역시도 야투율이 그렇게 잘 터져주는 구간은 아닌데, 세컨 찬스를 잡아주면서 여러 번의 공격을 가져가면서 득점력을 유지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박스아웃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종합해 봤을 때는 디트로이트의 공격이 생각 이상으로 조금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다. 그래서 접전 저득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랜도가 사실 경기를 가져가더라도 전혀 이상한 경기는 아닐 것 같다. 올랜도의 플랜 또는 역배 또는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랜도의 5.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222.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해 드려 볼게요.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선이랑 필라델피아 경기 볼게요. 보선, 필라델피아. 자, 이 매치업은 조금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보선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필라델피아가 지금 원정 게임이기도 하고요. 폴 조지라든지 엠비드까지 빠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보선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홈팀 보선이 직접 브루클린을 만나서 148대 111, 팀 전체적으로 부진했었던 이런 슈터들에 대한 슛감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의 필라델피아와의 매치업. 그래서 사실 보선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포셋의 수비가 조금 불안하긴 할 겁니다. 뭐 엠비드 빠지고 폴 조지 빠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발로라든지 드러먼드의 이런 뭐 수비 능력을 신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다만 변수가 뭐냐면은 최근 필라델피아가 어디가 좋다? 뭐 맥시라든지 에드지컴이라든지 켈리 우브레라든지 벤치 구간에서는 그라임스라든지 뭐 에드워즈라든지 백코트 자원들의 경기력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도 많아지고 있고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고
이 보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좋은 디펜스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외곽이 터지는 팀을 만났을 때 생각보다 실점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요거 저는 좀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백코트 샤운들이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보선이 일방적으로 가져가겠지만 필라델피아가 화력으로 조금 따라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댈러스와 오클라호마 경기 볼게요. 댈러스, 오클라호마. 자, 홈팀 댈러스가 최근에 이제 홈에서 세크라멘토라든지 멤피스라든지 비교적 약팀을 만났을 때도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댈러스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특히나 이 백코트 자원들이 맥스 크리스티라든지 클레이 탐슨이 최근에 1번, 2번에 나와주는 상황인데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비 능력이라든지 뭐 사이즈라든지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탐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D였는데 최근에 이제 노세와 나이가 조금 많이 들다 보니까 수비 능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거 사실 수비가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코트에서 실책에 대한 비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샤이가 덴버전에서 복귀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34분을 뛰면서 36득 9어시 야투 41.4%, 뭐 나쁘지는 않은 활약이었고 자유투도 13개나 던져주면서 12개 메이드, 활약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많은 야투 시도와 조금 더 높은 야투 성공률까지 챙겨가 주면서 벤치 구간에서도 오히려 플러스 마진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 되지 않겠느냐. 오클라호마 승이라든지 15.5 기준 마헨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오클라호마 승이라든지 아니면 15.5 기준 마헨이라든지 가능성을 좀 언급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클리퍼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볼게요. 클리퍼스, 뉴올리언즈. 자, 원정팀 뉴올리언즈가 오늘 경기가 있었죠? 오늘 유타와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를 잡고 왔습니다. 115대 105. 2연전을 모두 승리를 가져가면서 최근에 3연승.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거는 뭐냐면은 내 백투백 일정에다가 뭐 디존테 머레이라든지 트레이 머피라든지 자이언 윌리엄슨이라든지 100%의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아마 머레이 같은 경우에는 나올 것 같은데 나머지 머피라든지 자이언 같은 경우에는 출전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자이언 같은 경우에 오늘 이 쿼터 중반에 나갔죠. 중반 이탈. 반면에 홈팀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레이커스라든지 올랜도라든지 미네소타를 만나서 3연패 구간. 클리퍼스도 최근에 문제가 슈터들이 좀 많이 부진합니다. 뭐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와 성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다가 사실 림 최대한 가까이 공격을 가져가면서 이제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고 있고 2점 라인 야투 시도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변수가 뭐냐면은 이 뉴올리언즈의 5번 자원이 누구냐면은 디 조던입니다.
사실 조던 같은 경우에도 전성기 데뷔했을 때 많이 좀 내려오기는 했어요. 근데 여전히 뭐 사이즈라든지 뭐 탄력이라든지 림 프로텍터로서의 역할이 나쁘지는 않다 보니까 이 조던의 수비 능력이 조금 변수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클리퍼스가 최근에 님 조금 멀어져서는 야투가 잘 안 터져 주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운 템포에다가 야투가 터지지 않고 포지션에 대한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는 약간 졸전의 느낌이 좀 드는데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뉴올리언즈 7.5 프렌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레이커스 세크라멘토 경기 볼게요. 레이커스 세크라멘토. 자, 레이커스 세크라멘토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아무래도 이제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홈팀 레이커스는 내일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기는 하지만, 뭐 돈치치라든지 리브스라든지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핵심 코어들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는 잘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레이커스가 돈치치와 르브론 제임스 원투 펀치의 경기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보시면 평균 실점이 126.6실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 컨택 능력이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레이커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여전히 좀 높을 수 있다. 반면에 원정팀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뭐 웨스브룩이라든지 뭐 클리포드라든지 드로잔이라든지 말릭 몽크라든지 백코트 자원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이 편차가 되게 좀 크거든요. 근데 사실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백코트 자원들의 뭐 컨택 능력이라든지 백투백 상황에서의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감안해 봤을 때 전 세크라멘토가 조금 비벼줄 수도 있는 화력으로 따라가 줄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기가 조금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합해 봤을 때 232.5 기준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11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다 진행해 봤고요. 오늘도 저의 분석 멘트를 봐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끄기 전에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셨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도 업로드가 항상 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형님들 멤버십 최근에 많이들 가입해 주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양식 나와 있거든요. 흐름이랑 양식 나와 있기 때문에 휴방시에도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